한국 월봉, 달러 월봉. 네, 요 정도가 김프입니다, 지금. 지금은 공포의 내성 단계. 이 말씀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바닥이 1번이라고 하면 꼭지점이 10번. 그러면 뭐 대략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이 정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공포. 계속 시장에는 공포를 주고 그때그때마다 하락 상품에 베팅하는, 또 몰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 아래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 공포를 주면서 이 꼭대기로 가는 건 이유가 뭐냐면 내성이죠, 내성. 그래서 90단계,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이렇게 가면 먼 경치를 보면서 야, 이제 희망과 믿음이 생기죠. 희망과 믿음의 구간. 이 희망과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겪고 오잖아요. 그 강도가 이제 점점점 세지죠. 점점점 세지는데, 이게 이제 공포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들랑달랑 하면서 공포내성을 계속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공포가 사라져요. 가장 공포를 느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공포가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그 구간이 바로 꼭대기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희망과 기대밖에 없어요. 여기는 믿음과 무한희망.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장착이.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날리는 구간이다. 여기는 날리는 구간인데, 뭐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벌써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보면 사실 뭐 공포는 바닥부터 왔었죠. 바닥부터. 시작은 거의 뭐 SEC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오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주 공포를 몰고 온다고. 누가? 시장에. 그들이 계속 악재에 대한 재료를 계속 줍니다. 계속 주는데, 떨어져도 결국은 존버한 사람이 더 수익이 크게 되니까 나중에는 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든다는 얘기죠. 여기서 절대 믿음이.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리는 구간이 바로 꼭대기 지점이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늘 모든 구역에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구간은 보통 불꽃이 있습니다. 지금이 불꽃 축제 기간인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밤하늘 까만 그 배경에 불꽃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 구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불꽃 튀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꽃 튀기려면 좀 가야 된다. 그리고 1차 매도가 다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꽃이 아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그럼 1차 매도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고 치는 분들이 자꾸 계셔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상상력 속에 뭔가가 꼬이시는 분들과 그 사고 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자제하고 있다는 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백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후회나 마음의 아쉬움이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1번. 난 그런 게 뭐 날리고 나서도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다. 2번. 한번 남겨보시죠. 채팅창에. 올매도 2번. 왜 2번만 있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꽤 2번들이 또 많으시네요. 1번 후 정신을 되찾고 2번입니다.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제 후배 중에도 후회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회는 하지 마세요. 이게 후회를 많이 하니까,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음에 사고를 잘 치더라고요. 사고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이랬지 않느냐라는 게 이게 뼛속까지 사무치니까 다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네, 예아님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몇 시즌까지 있을까요? 본게임까지 가려면 꽤 멉니다. 그래서 수익은 뭐 아직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수익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수익이 다 날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손실이 올 수도 있는, 언제나 그 손실이 올 수 있고, 지금부터 잘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바닥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말씀은 제가. 늘 시장은 꼭대기 가면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최고의 희망은 꼭대기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빠져도 계속 올랐으니까 무한 신뢰가 꼭대기에 생긴다는 거죠. 이제 가장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 끝없는 그 악재를 지금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무한 신뢰가 꼭대기에 생긴다는 거죠. 무한 신뢰. 조심해야 됩니다. 무한 신뢰. 그 무한 신뢰가 박살나면 그걸로 한 방에 끝이죠, 이제. 그래서 무한 신뢰가 생길 때는 몰빵을 때리게 된다는 거죠. 몰빵. 나중에 우리가 1차전이 끝나면 최소한 원금 이상은 다 빼야 돼요. 저는 이제 절반 가지고 2차전을 시작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욕심 부리고 몰빵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기보다는 욕심을 제어하고 절반만 가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돈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몰빵의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거 하나만 진짜 마음속에 크게 새기셔도 결국은 죽음입니다. 항상 투자자는 몰빵을 하고 싶죠. 내가 하나 넣어서 10개 되는 것과 뭐 10개 될지 모르겠지만 2개 내서 20개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몰빵 투자의 끝은 죽음입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난다는 얘기죠. 언젠가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그래서 현금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입니다. 종목. 현금 분산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나 리스크가 있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드가 작을수록 몰빵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이거 하나만 해도 투자하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끝장납니다. 끝장.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은 그냥 뭐 한 방에 뭐 3토막, 4토막, 5토막, 6토막 한 2번 옮기면 걸레가 돼버려요. 걸레. 쉽게 걸레가 되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동네거든요. 여기는. 몰빵하시면 안 돼요. 몰빵.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로도 승리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절반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면 그러니까 절반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잃을 수 있다. 이 반대로 다시 써야 되겠다. 진짜 죽고 살고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이 투자 시장에서 나가실 때까지 계속 절반만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시드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전체를 가지고 자꾸 운용하는 몰빵 버릇을 자꾸 계속 들이면 그냥 언젠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탐욕이 자꾸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탐욕이 근본원입니다. 탐욕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제어해야 되는 게 이 탐욕이거든요. 탐욕. 작가님 결국 남긴 절반이 이번 시장의 결과물이 되겠네요. 네네. 결과물이 계속 넘쳐나겠죠. 이제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수익이 얼마를 갖고 시작해도 많이 불어납니다. 그게 잘하면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내가 이게 탐욕을 끊어내고 이 근본적으로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가면 수익은 생겨나기 때문에 얼마로 시작을 했냐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걸 자꾸 전체를 밀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그 탐욕이 끌려 나오잖아요. 그게 낚싯바늘이기 때문에 자꾸 탐욕하고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망한다고 봐야죠. 네, 이런 점을 오늘 이것만 몸속 깊이 집어넣고 사셔도 정말 크게 나중에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흘러가다가 내가 받을 돈은 안 들어오고 내가 줘야 될 돈은 자꾸 생기고 내가 중소기업을 한다, 조그마한 공장을 한다, 이렇게 사업장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막힐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부터 뱉어내느냐? 부동산을 날릴 수 없잖아요. 먼저. 그래서 부동산 날리기 전에 앞에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기원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가님 만나기 전 타 유튜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듣다 보니 코린이로서 현혹되어 사야 될 것 같아 마음도 불안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작가님이 사지 마라 마음 편하네요. 네. 죽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서 제일 많이 담게 되죠. 4년은 버텼는데 10년은 힘들 듯함. 그러니까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에 잘못되면 죽어요. 이번에 조심해야 됩니다. 작가님 따라 이번에 잘 빠져나와야겠어요. 작가님, 네. 지금 언론의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 6% 이상.
이 평균 6% 이상이 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치적인 싸움인데 그 평균 6% 이상 나온다고 하면 기업들도 그만큼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 기업들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저떻게 끼워 맞춘 껍데기 6%는 기업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좀비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반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6%는 유동성 효과와 코로나 대비 기저효과, 모르겠어요. 저는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 6%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저는 이제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이거. 네, 이건 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좋아서 6%입니까, 지금? 뭐, 좋을 게 있나요, 지금? 뭐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생활에 지금, 테헤란로도 지금 1층이 막 다 비어가고 있는데, 명동 상권, 무슨, 이태원 상권, 지금 어디 상권이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뭐가 살아남았다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6%예요? 네, 경제가 잘 가니까 빚내서 집 사고, 차 사고, 주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현금 없애기죠, 현금. 정부와 금융 세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가진 놈들은 바보다. 이 바보야. 빨리 투자해라. 투자해, 이 자식들아. 투자를 하라고, 이 바보들아. 그래야지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진다고, 이 바보들아. 이 현금이 제일 바보야! 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하나요? 현금 곱하기 빚이죠. 부동산도 그냥 사나요? 빚이죠. 지금 집 가진 사람들도 그거 팔아가지고 다시 더 큰 걸로 다 옮겼어요. 하나 있는 사람 2개 샀어요. 이 다 뭐의 빚이지. 현금을 없애기 시작하면은 다 빚이에요, 빚. 주식 투자해볼까? 그냥 하려니까 돈이 없네.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네. 대출 땡기, 신용, 그래. 신용 대출 좀 땡겨. 한 몇천 땡겨서 3,500. 좋아, 가자. 빚이죠, 빚. 다 빚을 만들죠. 주식해도 빚, 부동산에도 빚. 다 빚. 투자하면 다 빚이에요. 빚 자꾸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한번 꼭대기에서 때리면 그냥 크랙이 그냥 가버리죠. 그냥 갑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죠. 인생의 리스크 관리. 제가 100년짜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00년짜리 버블이라고. 100년짜리 버블. 지금 미국을 끝낸다니까요, 지금. 네, 작살 날 수 있습니다. 100년짜리 버블. 이게 터지면은 돈 없어요, 돈. 현금 나중에 구하려고 해보세요. 어디서 돈이 생기나. 저기서 수도꼭지를 다 잠궈버릴 건데. 콸콸콸콸 나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콸콸콸콸 나오죠. 콸콸콸콸콸. 콸콸콸콸 나오는데 나중에 다 잠궈버린다니까, 이게. 수도꼭지를 다 잠궈. 돈이 어딨어요, 돈이. 다 이런 소리 하죠. 나이 드신 분들 맨날 화폐개혁 된다고 현금을 뭘로 바꿔야 되냐. 미친 거죠, 이제 다. 현금은 현금이에요, 어디까지나. 예? 오피스텔에 잔뜩 쌓아놔 보세요. 현금은 현금이지. 화폐개혁,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빠져나오더라고. 테헤란로에 그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팔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마탱이가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빼서 어디로 넣냐 이거죠.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은행 망하면 어떡하냐. 뭐 하냐. 계속 걱정이야. 이게 작전이라니까, 작전. 너희들은 현금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니까지 것들이 무슨 현금을 가지고 있냐. 내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돈 있나요? 다 빚이지. 만약에 거품이 빡 꺼지는 순간에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걸 아셔야 돼. 지금은 빚 없애야 되고 대출 없애야 되고. 사실 이제 이 뱅크런보다는 이건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버릴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뱅크런 한다고 많은 돈을 넣어놨을 것 같아요? 다 지원해야 될 돈이지 이렇게 뱉어낼 돈이 거의 없어요. 빚내가지고 투자했다가 그게 다시 금융기관에 다 저당 잡힐 겁니다. 아마 이것들이. 이게 딸려오는 자산들이 생기지 얘네들이 내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체국이 보험 무제한이래요. 네, 우체국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면 많은 현금은 우체국에 두세요. 어제 기사에 무주택자들 90% 대출하는 거 보고 용기는 바닥에서 내세요. 바닥에서. 저는 좀 선천적인 것 같은데 바닥에서 되게 용기가 잘 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 다들 이렇게 꼭대기에서 용기를 내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죠. 상승 중에 5를 하든 3을 하든 만약에 이렇게 매도를 딱 쳐버리면 이 낙장불입니다. 절대로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 진입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 들어가거나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꺼내면 그게 끝이에요. 싹 나오면 끝입니다. 이게 이리 다시 넘기지 마세요. 현금 보유. 여기는 종목. 딱 꺼내면 끝입니다. 뭐 1000배, 2000배, 3000배로 올라도 그냥 가라 그러세요.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이것만 지켜도 거의 뭐 부자 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만 지켜도.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약탈 방지를 넘어서 네, 이 부자가 될 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 집을 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것도 급한 거 아니라면, 그렇죠. 그럼 뭐 집을 급하게 살 필요 있나요? 앞으로 뭐 집도 천지로 그냥. 좀 있으면 이제 보수가 오면 또 뭘 하냐면, 이 보수가 나타나면 있잖아요? 이제 건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제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더 싸죠? 제가 자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보수 때 사야 된다고요. 규제를 계속 없애도 보수 때는 집값이 내려갑니다. 모든 불행은 꼭대기에서 정말 올라갈수록 계속 조심해야 돼. 네,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시드의 추가 진입은 금물입니다. 용기를 자꾸 가지고 추가 진입 시드를 더 넣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고 시드를 추가로 계속 투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몇천 넣던 사람이 몇 억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걸로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만 안 치면. 근데 자꾸 이거를 욕심이 생기니까 무리하게 하잖아요. 이게 물타기는 말 그대로 물타기예요. 물타기 뜻이 뭐냐면 달러 환전할 때가 반반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화 반, 달러 반. 아직 달러는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죠. 이 물타기의 뜻이 뭐냐면 이자농사 스테이킹은 기간이 락이 안 걸려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근데 내년까지는 스테이킹 오래 막 거는 거 하면 안 돼요. 물타기라는 게 뭐냐? 빨간색 우리가 염색한다고 물하고 빨간 염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불그레 하잖아요. 이게 약간 불그레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채워지면 여기서 계속 물을 넣든 색소를 넣든 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타기의 정의가 뭐냐? 차이가 없다. 중간에 특히 중간지대에서 자꾸 물 타면 있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서 중간지대에서 자꾸 물타기 하면은 안함만 못해요. 안함만 못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나 안 타나 비슷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뭐 천만 하다가 뭐 몇 억을 넣으면 몰라도 뭐 하다가 뭐 비슷한 금액을 넣으면 그냥 쑥 그냥 사라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두 이것들이 전부 나중에는 올라갈수록 추가 진입을 하다 보면 불꽃 축제의 땔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미는 꼭대기에서 무리한 추가 물타기로 희생이 된다. 이게 거의 100%입니다. 100%. 꼭대기에서 다 죽어요. 모든 불행은 꼭대기에서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후회나 아쉬우면 지나가는 개나 줘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회나 아쉬움 하지 말라고. 그 투자 시장에서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수익에 늘 작은 일승을 줄 때마다 그냥 수익에만 감사하면 돼요. 잃지 않는 것은 정말 투자의 가장 어떤 때는 이게 목표가 됩니다. 목표.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수익에 감사하고 후회나 아쉬움